안녕하십니까? 가상세계 아바타 진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여욱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분석,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아바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게임, SNS를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바타는 여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영화 아바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아바타를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대화하고 있는 닉네임, 아이디 또한 나의 텍스트 아바타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바타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활용한 모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정형화된 아바타에서 현재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바타를 활용한 직업을 갖기도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단순히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적 입장에서 공급자적 입장의 아바타의 진화에 대한 연구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의 진화로 발달하고 있는 아바타에 대한 범위와 올바른 아바타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가상세계에서 진화해온 아바타의 종류와 발달 과정,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자료 조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아바타의 범위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고 아바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점과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바타의 건전한 활용을 위하여 아바타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개념의 기초적 정의와 구성 역량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가상세계와 아바타의 개념과 아바타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하고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아바타 사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의 발달은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환상의 세계처럼 현실과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는 개념에서 현재는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연동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대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가상세계 정의가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9년 영화 매트릭스 개봉 이후로 공간적인 가상의 세계라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졌고 2003년 세컨드 라이프 서비스 이후 가상세계의 아바타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2009년 영화 아바타 개봉 이후로 가상세계를 사용자들이 거주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래픽 가상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세계는 현실과 다른 가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현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하며 게임 속 세상처럼 현실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바타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캐릭터, 원하는 대로 꾸미고 가상의 공간에서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아바타라고 부릅니다. 아바타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그래픽 아이콘으로 등장하였고 게임 분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아바타를 볼 수 있으며 채팅, 쇼핑몰, 가상교육, 가상오피스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바타 사용자 개개인은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육체가 가상의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얼굴을 가진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아바타로 인정받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를 나의 아바타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싸이월드의 2D 그래픽, 세컨드 라이프의 3D로 구현되는 아바타의 모습을 포함하여 점차 확대되는 아바타의 모습은 SNS 속에서 나를 대변하는 닉네임과 캐릭터, 나의 모습을 닮은 캐릭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아바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바타 사례 분석입니다. 아바타 사례 분석은 디지털 기술이 동반된 가상의 세계에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은 대표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아바타로 제한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이월드는
인맥 중심 네트워크 시장성을 가진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를 시작하면서 기존 커뮤니티와 다른 차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싸이월드에서는 가상세계 공간에 자신의 아바타를 활용하여 일촌을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공간을 오가면서 교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자신의 아바타를 디자인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유명 연예인들 또한 싸이월드에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라이프로깅의 성격을 가진 컨텐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소설 스노크래시가 모티브가 된 세컨드 라이프는 2003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가상세계에서 나의 아바타가 현실에서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국내 대학 최초로 고려대학교에서 가상 캠퍼스를 구축하여 가상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게임, 쇼핑,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세컨드 라이프에서 린든 달러가 사용되었는데, 린든 달러는 미국의 달러로 환전이 가능했고, 당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용자로 인하여 과세부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가상세계를 환상성, 유의성, 게임성이 강조된 유의적 가상세계와 실제성, 효율성, 네트워크성이 강조된 사회적 가상세계로 분리시킬 수 있는데, 세컨드 라이프는 실제성이 강조된 사회적 가상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는 2006년과 2011년에 시작된 콘텐츠로서 블록게임의 형태로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아바타의 등장과 10대들이 주를 이루는 콘텐츠로서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10대들이 게임 속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친구들의 아바타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직접 가상의 학교를 만들어 졸업식을 진행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세계 청와대를 구축하여 어린이날 가상세계 청와대를 초대하는 등 게임 속에서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고 나의 아바타는 그러한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블록스는 유저 메이킹 컨텐츠로 국내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미국의 16세 미만 가입자 50%가 넘는 게임으로 현재는 탈게임화 작업에 들어가며, 단순 아바타를 통한 게임이 아니라 게임 플랫폼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비스가 시작된 포트나이트는 3인칭 슈팅 게임으로 게임뿐 아니라 공연,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플랫폼에서 진행된 트래비스 스캇 콘서트에는 스캇의 아바타가 등장하여 공연을 진행하였고, 유저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하여 가상세계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BTS와 스타워즈 또한 포트나이트 플랫폼에서 최초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스캇 공연의 구조와는 달리 스트리밍 서비스로 진행되었고, 게임을 하는 공간은 더 이상 게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아바타를 통한 다양한 행동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복합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제페토는 증강현실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상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와 교류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해외 이용자의 80%는 1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로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제페토의 가상세계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팬들과의 소통을 가상세계와 아바타를 통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블랙핑크의 팬미팅, 현실 멤버 아바타 멤버로 구성된 에스파라는 걸그룹 데뷔를 통하여 보듯이 가상세계 아바타는 나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와 팬의 교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비스가 시작된 모여발 동물의 숲은 나만의 섬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아바타를 초대하는 가상세계 플랫폼으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온라인 선거 유세 활용하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섬을 방문한 유저들의 아바타가 바이든의 아바타를 만나면 인증샷을 찍고, 선거 문구가 찍힌 티셔츠와 모자를 선물 받고, 선물 받은 아이템을 아바타에 착용시킨 후 다른 섬을 방문한다면 점점 선거운동의 인원이 확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 또한 제페토 가상세계에 무료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게임 유저들은 명품 아이템을 나의 아바타에 적용시켜 대리만족을 느끼는 등 가상세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들은 가상세계에 아바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싸이월드에서 모여봐야 동물의 숲까지 교류와 실제성을 담은 가치 요소와 복합 공간으로서 동일감과 대리만족을 갖고 있는 진화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분석은 가상세계 아바타의 진화에 대한 정리와 아바타의 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바타 리터러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세계 아바타 시대별 진화는 싸이월드에서 모여봐야 동물의 숲까지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오고 있으며, 아바타 간의 교류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복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아바타의 모습은 2D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이미지로, 싸이월드는 도토리를 이용하여 아바타를 꾸미거나 미니룸을 꾸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아바타가 현실의 나와 동일시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의 친분을 과시하듯이 아바타끼리 일촌을 맺어 가상세계 아바타 간의 친분을 과시하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나를 알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교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컨드 라이프는 3D 그래픽으로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캐릭터 아바타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아바타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는데, 싸이월드가 단순한 교류의 역할이었다면 세컨드 라이프는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행위의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는 세컨드 라이프 유저들이었고, 유저들은 사용자적 입장이 아닌 개발자적 입장으로 진화되었으며, 린덴달러로 부동산 매입과 명품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즐길 줄 아는 아바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컨드 라이프 가상세계를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2009년 세컨드 라이프 유저 분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시아 유저들은 물건을 구입하고 아바타를 꾸미는데 거부감이 없었으며, 서양 유저들은 실제 세계와 유사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저 간의 차이는 발견하였지만, 현실에서 내가 즐기는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나의 아바타를 통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는 레고처럼 가상세계에서 블록을 쌓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외적인 모습은 3차원 그래픽의 모습으로 세컨드 라이프 이후에 출시되었음에도 그래픽적 요소에서는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주 이용층에 따라 구현되는 그래픽적 요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바타의 주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세컨드 라이프는 사회적 활동을 구현하는 컨텐츠로서 20대 이상의 주 고객층이었고,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는 주 고객층이 10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그들의 정서에 맞는 디자인으로 아바타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블록스는 최근 탈게임화로 게임과 플레이어라는 용어 대신 발견이라는 디스커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맥스 플레이어 대신에 맥스 피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게임이 아닌 커뮤니티로 인식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바타가 모여 활동하는 형태는 마인크래프트의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고, 세컨드 라이프의 가상세계 학교가 먼저 시도되었으며, 학교 구축의 중심이 운영자인가, 사용자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18년 서비스가 시작된 포트나이트는 3D로 구현되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그래픽적 요소보다는 입체감 있는 캐릭터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진행되었고, 콘서트에 등장한 가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가수의 모습을 닮은 아바타로 등장하여 게임 유저들의 아바타와 한 공간에서 같이 즐기는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공연으로 투자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당시의 수익은 가수의 아바타가 착용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저들은 아이템을 구입하여 본인의 아바타에 적용시키면서 나를 대신하여 공연을 즐기는 형태로 진화되었습니다. BTS와 스타워즈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또한 가상세계의 나의 아바타가 현실의 나를 대신하여 즐기게 되고, BTS 아이템을 구입하여 아바타에 적용하게 되면 나의 아바타는 가상의 공간에서 BTS 영상과 함께 똑같은 안무를 하는 등 복합적 공간의 요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페토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활용한 사진 서비스 스노우에서 시작된 만큼 아바타의 외형적 모습은 3D 그래픽이지만 현실의 나를 닮은 3차원 그래픽 아바타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 유튜버들이 아바타를 만들어 컨텐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주 고객층인 10대들은 가상세계 속에서 친구들의 아바타 만나 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팬미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아바타를 통하여 직업이 창출되어 현실에서의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제페토에서 건축물을 디자인하거나 아이템을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가 아바타를 활용한 복합적 공간에서 즐기는 역할을 했다면 제페토의 아바타는 현실과 동일시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여봐의 동물의 숲은 2D, 3D 그래픽으로 구현되어 정형화된 그래픽적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2020 미국 대선에서 가상세계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게 되고 현실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상세계 아바타를 통하여 전달하면서 현실과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는 결국 현실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가 진화하면서 이제 더 이상 가상세계는 게임의 공간, 사이버 세상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되었고 가상세계의 나의 아바타 역시 내가 되는 것으로 현실의 나와 가상의 나의 아바타가 디지털 트윈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진화는 개발자 중심의 형태에서 개발자의 모습을 갖춘 형태로 진화하면서 외형적 모습은 초창기 2D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정형화된 아바타에서 3D로 진화하면서 입체감 있는 모습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나의 닮은 아바타로 생성되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히거나 명품 브랜드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나의 아바타에 착용시키고 현실의 외모 컴플렉스를 나의 아바타를 통하여 해소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닮은 아바타는 외모뿐 아니라 행동 또한 유사한 아바타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나를 나타내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사회적 문제점은 싸이월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지만 원인은 아바타 때문이 아닌 실명제도로 인한 실명제도에 의한 문제였고 본격적으로 아바타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세컨드 라이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며 현실 세계와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 아바타들의 행위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성범죄와 도박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 중 사이버 성범죄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사이버 성행위와 성추행, 성범죄의 심각성이 나타났는데 아바타 간의 성행위, 아동 아바타와 성인 아바타의 성추행의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개발사 린든랩은 이용자 계정 조회 후 연령별 해당 사이트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사 인터뷰를 살펴보면 개발사에서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의 성추행과 아바타 살인과 카지노, 온라인 도박의 성행에 대한 일탈, 범법에 대한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대들의 놀이터라고 불리우는 제페토 역시 성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성희롱, 스토킹 성범죄가 발생하였지만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아바타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실제 가해자를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바타는 자신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아바타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성희롱, 살인 등은 현실과 똑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며 아바타 범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세계 불법 영상물의 25%는 한국 여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상세계에 활동하는 아바타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이 등장한다면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와 동일시되는 아바타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타인의 아바타를 건전하게 대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아바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바타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사용되는 린덴 달러는 실물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달러로 환전이 가능하기에 도박과 탈세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세컨드 라이프는 도박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도박 행위와 린덴머니의 비합리적 교환을 금지하였습니다. 2019년 싸이월드는 과거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했던 도토리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가상화폐 클링을 내놓았는데 상장 5개월 만에 90% 이상 급락하여 상장 폐지가 되었지만 2021년 싸이월드를 재오픈하면서 가상화폐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실물의 가치를 담고 있는 가상화폐, 즉 과거 세컨드 라이프처럼 도박과 투기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컨드 라이프의 아바타 살인사건, 무기 판매 등 가상세계 아바타의 범법 행위에 따른 피해자들 또한 가상세계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바타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인의 현실과 똑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건전한 아바타를 위하여 아바타 리터러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넘쳐나고 있으며 국내 AI 챗봇 미르다 사건은 한국판 테일 사건으로 거론되면서 AI 양면성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마인드랩에서 AI 휴먼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AI 아바타를 구매하여 나의 정보를 학습시키고 가상세계에서 나를 대신하여 일을 하거나 활동을 시킬 수 있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아바타를 학습시키는가에 따라 아바타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을 갖게 됩니다. 즉 나를 대신한 아바타를 구매하여 나를 학습시킬 때 아바타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하여 구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또한 아바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아바타 리터러시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바타 리터러시의 개념과 필요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리터러시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현하였듯이 가상세계의 아바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아바타 리터러시의 실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바타 리터러시는 가상세계와 아바타가 꾸준히 발전해 나갈 현재와 미래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는 구성은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능력이라는 인식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요소가 아닌 가상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아바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의 목적을 두고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지식구도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 사용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바타 리터러시는 아바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과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건전한 아바타의 필터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아바타와 타인의 아바타를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바타 운영자적 입장과 사용자적 입장의 개념 정의와 구성 역량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운영자적 입장은 가상세계에서 나를 표현하는 올바른 책임감을 위한 태도와 아바타 운영을 위한 윤리적, 도덕적 태도가 필요하고 사용자적 입장에서는 타인의 아바타를 대하는 건전한 의식과 태도와 아바타 이용을 위한 윤리적, 도덕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바타의 특성 이해를 위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실에서 직접 대면하는 경우 사회적 실제감이 높은 반면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사회적 실제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실제감을 얻기 위하여 아바타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규범적인 요소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상세계와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는 기술의 발전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으며
2D 그래픽의 요소를 닮은 아바타를 시작하여 3D 그래픽 요소와 증강현실의 기술이 담긴 현실과 유사한 모습의 아바타, 또한 나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아바타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하여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반면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컨드 라이프의 성추행과 아바타 살인, 도박의 문제와 제페토에서 10대들의 성추행은 사이버 사회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통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직접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실제감이 낮아지면서 사이버 범죄 증가로 인하여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세계의 아바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어적 요소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아바타의 건전한 사용을 위한 아바타 리터러시가 필요하며 책임감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올바른 아바타 정착을 위한 윤리적, 도덕적 접근의 구성과 나를 표현하는 올바른 책임감을 위한 태도, 타인의 아바타를 건전하게 대하는 지식과 윤리적, 도덕적 태도의 필요성과 가상세계의 아바타 간의 올바른 표현과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아바타 리터러시의 올바른 정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후속 연구로 올바른 아바타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아바타 리터러시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아바타 인격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할 것인지, 아바타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가상세계 아바타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준, 처벌 시의 기준은 어떻게 누가 정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가상세계의 아바타 진화에 대한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